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ISV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클라우드 쪽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야벳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볼 업체는 의류 패션 쪽,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들, 가령 재고 관리라든가 매장 관리, 그리고 오프라인의 사이니지 등까지 여러 개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리딩하고 있는 커머스 랩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웨비나에 표현되어 있는 Q&A를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커머스랩 대표님의 발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커머스랩의 김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로서 저희 회사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사 소개, 두 번째는 상거래 시장의 트렌드, 세 번째는 이런 트렌드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를 왜 도입하게 됐는지, 네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 서비스인 싱커머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싱커머스에 도입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중인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나 도입 효과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머스랩은 2006년 9월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하는 신 IT 기술을 접목해서 상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통합 판매 관리 솔루션인 싱커머스, 그 다음에 메뉴보드나 사이니지를 관리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그 다음 모바일 현장 결제 솔루션인 싱크페이, 그 다음 아자샵,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온라인 쇼핑몰 전용 아자샵 플랫폼, 이렇게 4가지를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시장 트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연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상거래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바뀌는 이유들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아시죠? 옴니, O2O, 오포,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단어들일 것입니다. O2O,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가 주는 정확한 용어가 단순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확장을 의미하지만, 실제 O4O는 온라인에서 체득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오프라인에 도입시키고 접목시키는 그런 좀 광의의, 좀 더 포괄적인 온라인의 기술과 오프라인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고객의 니즈, 소비 행위나 구매 행위가 모바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O4O나 O2O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변화에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새로운 흐름에 접목되어 있을까요? 그건 크게 3가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과 판매 관리에 대한 혁신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고전하고 있고 온라인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유통과 판매 관리에 혁신이 시작됐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많이 아는
글로벌 기업들, 상거래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통합 트렌드를 만들고 그런 시범 사례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어떤 고객들의 트렌드, 통합의 트렌드 안에서 고객들이 소비 행위나 구매 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정보들을 쉽고 간편하게 분석하고 그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 니즈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O2와 O4라는 시장의 변화의 흐름의 키워드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를 하고 있는, 때로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통과 판매 관리에 기존의 프레임의 해석이 아닌 전혀 다른 해석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합 트렌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에 특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접목되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런칭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고라든지 아마존 프레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걸 통합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주는 키워드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키워드들입니다. 과연 그럼 저희는 이런 바뀌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 작년 4월, 6월에 기사로 많이 접목해 보셨을 듯한 내용들입니다. 토요일 로저스나 H&M 같은 회사들은 재고로 H&M 같은 경우는 작년 4조 5천억의 재고로 몸살을 앓았다는 기사가 누누이 매스컴상에서 나왔었고요. 토요일 로저스가 시어스 백화점을 마지막으로 폐쇄하면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수순에 갔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O2O, O4, 심지어는 옴니라는 시장의 소비 성향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에 적절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통일된 정책과 마케팅, 세일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조직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옴니채널이나 O4, 새롭게 바뀐 온 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큰 시장의 흐름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큰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트렌드, 고객의 니즈를 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유통과 판매 관리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통합 트렌드에 대한 니즈들을 경쟁력, 기업 경쟁력에 배가시키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첫 번째로 해결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과거엔 웹서버, DB서버, 백본, 스위칭 장비,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단 레이어, 앱 여러 가지를 별도로 개발해서 운영을 했지만 그 안에서 트랜잭션을 관리하거나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허들과 온도차, 그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된 정보들을 과거의 웹서버나 DB 서버의 한계 안에서만 비즈니스 발전 속도의 그 한계 안에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 플렉시블하게 확장하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광의의 굉장히 좀 편리한 서비스가 준비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MS의 애저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운영했던 한 100여 대의 서버를 다 MS 애저 기반,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기면서 과거엔 서버별로 트랜잭션을 관리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쉽게 VM이나 스토리지, 기타 CDN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애저를 이런 시장 트렌드의 가장 최적의 상태로 시장의 변화에 맞게끔 시스템의 확장에 맞게끔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옴니채널 판매 플랫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확대됐을 때 장비나 웹서버나 DB서버가 부족해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부족해서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대응 못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환경에 부여받지 않는 안정적인 인프라 환경 서비스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계속 구매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들을 언제까지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그때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자유자재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플렉시블한 환경 요소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도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 글로벌 IDC에 따로따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MS 애저를 통해서 CDN, 기타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 확보에 대한 니즈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확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코어 CPU, 4코어 아니면 여러 가지 코어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메모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밴드위드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기적인 확장이 제공된다는 서비스에서 저희가 애저를 도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 이렇게 다 두고 운영을 했었지만 이제는 VM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 보수가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애저를 싱커머스의 메인 인프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싱커머스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커머스 서비스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솔루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O4, O2, 옴니채널 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스 시스템 따로, 메뉴보드 따로, 키오스크 따로, 고객관리 앱 따로, 본부 서버 따로, 물류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시스템을 관리했다라면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기업들이 싱크커머스를 도입하면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멀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통합 관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재고도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기존의 패션 기업들이 포스와 온라인, 오프라인의 매출과 온라인의 매출을 따로따로 관리하던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채널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서 포스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주문을 대응할 수 있고
포스를 사용하면서 메뉴보드에 상품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콘텐츠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포스를 보면서 고객들에게 푸시 메시지를 보여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유저 중심의 원채널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이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싱크커머스가 기능하는 핵심 기능은 크게 5가지입니다. 싱크포스. 지금은 포스라는 기능이 오프라인 전용 판매 관리이지만 저희 싱크커머스에서 제공하는 포스는 온라인의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재고를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그 주문 정보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포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과 자유롭게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싱크 앱, 싱크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고객 유저용 앱과 관리자용 앱을 나눠서 스마트 오더, 간편 결제, 온오프라인 통합 리워드 같은 고객 중심의 리워드 마케팅이라든지 관리, 결제를 할 수 있는 핵심 앱 베이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싱크 사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싱크 사인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시는 디지털 메뉴보드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정보가 플레이되는 그 디바이스들을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싱크커머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상품 아니면 서비스 정보를 포스에서 뿐만 아니라 고객 앱, 그 다음에 싱크 사인을 기반으로 해서 키오스크, 메뉴보드에 다양하게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 큐, 예약을 해서 대기 관리를 하는 서비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크포스에 있는 기능 중에 특화된 기능으로 오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 패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패션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을 물류에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일부 직영 매장 중심으로 주문 정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싱크커머스를 도입한 패션 기업들은 포스를 대체하는 기능은 물론 온라인에서 주문 정보가 결제가 됨과 동시에 그 재고를 갖고 있는 전 매장에서 판매와 배송 대응을 담당하는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특화된 기능이 바로 포스 안에 있는 오토라는 기능인데요. 이 오토라는 기능 하나만으로도 현재 패션 시장에서의 재고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고요. 물류에서 판매 대응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사 매장의 재고를 갖고 있는 대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크커머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를 적용한 MS 애저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이 되게 효율적으로 모든 판매를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잘 보시면 멀티 소스, 멀티 유즈 개념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요식업 아니면 패션, 기타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멀티 소스, 멀티 유저 개념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ERP라고 보시면 ERP를 통해서 포스, ERP를 통해서 CMS, ERP를 통해서 모바일 앱, 쇼핑몰, 기타 ERP와 또 다른 ERP, 계열사 ERP 이렇게 다양한 ERP들을 서로 거미줄처럼 연동하고 개발하고 또 커스터마이징하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현재 환경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환경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들은 전산실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때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개발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다시 다
새롭게 개발하는 이런 과정들을 대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 커머스가 도입이 되면 과거의 멀티 소스, 멀티 유즈 개념이 아니라 ERP를 통해서 싱크 커머스와 기초 데이터, 상품, 재고, 매장, 사용자, 기타 여러 가지 기초 마스터성 정보만 인터페이스만 해 놓으면 이 인터페이스 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열사의 또 다른 ERP 아니면 브랜드별로 있는 포스 그리고 브랜드별로 아니면 통합으로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아니면 CM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타 다양한 플랫폼들을 싱크커머스에서 한 방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맞게 특화돼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메인 서비스 5가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핵심 기능이 지금 말씀드린 오토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포스라는 싱크포스 안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오토라는 기능이 현재 일반적인 패션 시장에서 되게 좋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일어난 모든 주문을 오프라인 매장이 리얼타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과거엔 오포라고 하는 기능, 직영 매장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일정 주문을 오프라인의 직영 매장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ERP와 포스, ERP와 어나더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서 제한된 영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싱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오토 플랫폼은 ERP와의 매장 정보, 상품 정보, 제공 정보, 포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 연동 하나만으로 온라인의 주문 정보를 전 매장에서 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특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패션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매장 픽업이라든지 매장에서 택배 직접 발송이라든지 주문 입찰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특화돼서 오토라는 기능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 포스라고 해서 기존 포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광고하고 할 수 있는 싱크 사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싱크 사인 기능을 통해서 키오스크든 메뉴보드든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 앱이나 포스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싱크 앱이나 싱크페이는 장소에 상관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싱크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리워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워드나 로열티를 관리하기 위한 CRM 기반의 고객 전용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한테 퍼블리싱할 수 있는 앱을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크커머스는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판매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커머스의 옴니 서비스의 어떤 구조적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오포와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온라인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문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수령 방식이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온라인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주문 형태, 결제가 이루어지고 배송의 주체가 일반 물류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싱크커머스를 사용한 기업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매장의 주문 프로세스가 어떠냐고는 상관없이 주문 수령 방법, 매장 픽업을 할 거냐, 당일 배송을 할 거냐, 택배 배송을 할 거냐, 그리고 매장 사이의 재고 물류 이동을 어떻게 할 거고 물류에서 직접 대응할 거 이런 여러 가지의
주문에 대한, 그게 온라인의 고객 주문 정보이든 오프라인의 고객 주문 정보이든 그 주문 정보의 형태에 상관없이 재고를 중심으로 고객한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옴니 서비스라는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O2O, O4라는 기능이 돌아가는 기능을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릴 기능은 좀 특화된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USB, 셋탑박스, 아니면 다른 영상을 딜리버리하는 다른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컨텐츠로서 아까 말씀드린 멀티 유즈, 멀티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개념은 컨텐츠, 메인 컨텐츠인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컨텐츠들이 생성돼서 그걸 맞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신커머스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ERP에서 제공된 기초 정보 아래 영상, 이미지, 기타 다양한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 통합된 정보가 템플릿 베이스로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관리되게 되면 메뉴보드나 사이니지가 되는 거고요. 이 템플릿이 주문이 일어나는 키오스크 형태의 주문이 일어나게끔 만든다라고 하면 키오스크라는 개념으로 주문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커머스가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통해서 고객이나 아니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포맷대로 제공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옴니라는 개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원소스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컨텐츠 운영 관리 및 키오스크나 스마트함 확장, 그 다음에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5가지 핵심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운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스, ERP를 통해서 제공된 상품 정보나 기타 매장 정보, 여러 가지의 마케팅 정보들을 지역, 매장, 아니면 특정 공간에 타겟팅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템플릿의 형태는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지만 결제라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을 때는 키오스크라는 장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커머스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포괄적 의미의 디지털 컨텐츠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반에서 키오스크 기능이 제공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SNS, 기타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하고 효율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돼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화면 구성, 100인치든 50인치든 47인치든 모니터가 2대든 3대든 4대든 10대든 상관없이 한 대처럼 운영하거나 아니면 분할로 운영할 수 있는, 그룹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화면 구성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마케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모 회사에 적용된 온라인 서비스에 제공된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인데요. 실제 이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 위치 정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상품 입고라든지 신상품 주문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는 그냥 단지 디스플레이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결제까지도 이루어지고 확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싱크커머스의 확장 영역에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커머스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ERP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벤이나 피지, 결제 모듈, 핀테크 사업자의 결제 모듈에 다양하게 연동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코인이나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탬프 같은 고객 마일리지, 리워드, 마일리지, 그 다음에 로열티 관련된 프로그램, 외부 연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사 연동과 같은 실시간 송장 연동 프로세서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제휴사의 ERP, 아니면 제휴사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외부 연동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싱커머스에서 운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높은 내구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기반으로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애저의 백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는 저희가 흔히 글로벌 서비스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굉장히 빠른 컨텐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CDN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안면인식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응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API 연동 서비스들을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저 백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모니터링, 그 다음에 VM,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것들을 지금 현재 적용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의 현재 관리 효율이 과거의 서버를 구매해서 운영했던 효율과 관리하는 인력보다도 훨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둠으로써 실제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인프라는 안정적으로 과거 저희가 인력을 두고 운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개 저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서없이 제가 사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저희 고객들, 싱커머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도입 사례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기업인 H사인 경우입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옴니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통합에 대한 니즈, 아까 서두에 시장 분석에 말씀드렸던 온오프 통합에 대한 니즈, 글로벌 시장에 대한 니즈,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고객의 트렌드에 따라갈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니즈들을 고민하다가 저희 싱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이 도입을 통해서 실제 온오프라인의 빠른 확장, 그 다음에 주문 대응에 대해서 물류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통합 대응을 통해서 재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의 평가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확대의 시간이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과거에 서비스가 확대됐을 때 시스템 확장이나 이런 데 되게 늦장 대응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애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사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생에 대한 구조에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출 증대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 재고 효율성에 대한 니즈들도 많이 만족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됐었던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의 제품 정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으로 해서 MS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됐고, 그 MS 클라우드 위에 싱크 커머스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도입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입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S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매장의 메뉴보드를 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싱크 커머스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의 메뉴, 브랜드마다의 메뉴, 지역별 메뉴, 시간대별 메뉴를 차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광범위한 컨텐츠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배포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정적 배포를 통해서 업무 시간이 시작할 때 전국의 매장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장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강력한 관리자나 기타 운영 안정성을 통해서 과거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소개, 그 다음에 글로벌 상거래 트렌드가 온오프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MS 애저를 도입한 배경이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싱커머스가 어떤 내용이고, 그 싱커머스를 도입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부분 제가 발표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Q&A 시간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을 드림으로써 좀 오늘 부족한 발표 자료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애저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ISV 솔루션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떻게 딜리버리 하고 있는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그 기반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워낙 클라우드가 거의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에 서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서버를 구매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실제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느냐, 그런 시간 대비해서 클라우드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좋은 유용한 툴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됐었으면 언제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우드 위에서는 빅데이터에서부터 분석, 그리고 A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 요건 중에 클라우드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주 크게 되겠습니다.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통 IaaS, PaaS, SaaS 서비스로 보통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밑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단까지 제공하고 있는 IaaS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형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SaaS형까지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IaaS, SaaS, PaaS 형태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면 쭉 매핑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었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해당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솔루션을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Saa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 365 제품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필요가 없이 완성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SaaS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스 이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애저 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저는 2008년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0년이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버 제품군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VM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해당한 다양한 기능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사용자는 이제 쉽게 검색만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어떤 VM이다, 어떤 DB다, 어떤 AI 관련된 기능들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정 랭귀지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바에서부터 PHP 어떤 모든 기능들에 대한 그런 개발 랭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이미 오픈소스와 결합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좋은 것들이 상당히 기능들이 강력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강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검색하고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사실 사용자에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데 이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요. 애저 데이터 센터는 한국의 리전을 2개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부 리전, 그러니까 서울권, 경기권을 커버하는 중부 리전,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나섰을 때도 한국 내에서 가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산 지역까지, 그래서 최소 2개의 리전이 300km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 리전이 장애가 전체에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쪽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리전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저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총 54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 비해서 리전 수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들 간에도 광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빠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네트워크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대해서 네트워크망 사업자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의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스카이프라든가 엑스박스 그리고 빙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시장에 맞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익스체인지 서버 등을 모두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가장 튼튼하게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해저 케이블서부터 시작해서 육상에 있는 모든 그런 망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들 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내의 데이터 센터에서 각 사용자 단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망 이것들은 지금 보시면 엣지 노드를 통해서 지역 인터넷 서비스 파트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K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지역까지 다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감한 고객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가령 내가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 위에서 다양한 법규들에 대한 것들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서티파이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안 인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는 사실 업계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87개의 보안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신 ISO 인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저널, 지역마다 제공하고 있는 보안 규제들도 있겠습니다. 뭐 가령 한국의 예시를 든다면 한국의 ISMS 인증이 되겠죠. 그래서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국가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애저 클라우드의 데이터 고객 환경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위해서 이미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올려야 되고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돌리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합류하기 전까지 그런 오해를 좀 했었는데 오픈소스를 지원을 하느냐?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GitHub가 되겠죠. GitHub의 오픈소스 기여로 한 프로젝트에 사실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오픈소스와 친화적으로 애저 위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윗단에 데브옵스는 사실 애저를 쓰시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기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데브옵스 기능을 쓰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이 안에는 뭐 젠킨스나 그룬트 등 다양한 오픈소스 데브옵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픈소스를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선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입장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바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에서 앱을 골라 쓰듯이 애저 포탈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뭐 가령 IoT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찾고 싶다. 그렇게 하면 IoT라고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우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오픈소스의 뭐 포스트그레 DB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검색을 하기만 하면 여기 쉽게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서버를 쉽게 클릭만 해서 내 환경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쉽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밑단에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가령 스토리지 환경,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컴퓨팅 환경, 서버 환경이 되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쉽게 선택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윗단에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 센터라는 것을 따로 애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해킹에 대한 위험들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얼럿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뭐 가령 계정 관리에 해당하는 것,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애저 위에서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백업도 마찬가지로 온프라미스에서 받았던 백업을 클라우드로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고객은 굳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퍼블릭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모든 각각 플랫폼에 대한 기능은 사용을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서버는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애저 스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애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컴퓨팅, 그러니까 다양한 더 많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의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CDN에서부터 그리고 요즘 뭐 쿠버네티스나 도커 기반의 서버리스 환경, 그리고 뭐 애저 펑션이라고 해서 API 기반으로 쉽게 개발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위에 보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 요즘에는 굳이 OS에서 사용자가 DB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파스 형태로 모든 것들 운영이나 관리를 벤더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는 파스 형태의 DB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MS SQL에 대한 파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MySQL 파스,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 키밸류 기반의 코스모스 DB 등도 모든 것들이 파스 기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기반에서 제공하고 있던 DB들도 당연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은 인텔리전스 그리고 IoT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에 대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줘서 할 수 있는 인지 서비스들, 가령 음성 인식, 영상 인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텍스트 인식, 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능들도 이미 인텔리전스 코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IoT 등도 기능들이 있고요. 뭐 네트워크, AI 등 다양한 기능들의 범주별로 클라우드 환경 위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시면 한글로 설명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동영상으로도 시간만 있다고 하면 쉽게 모든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SLA, 서비스 레벨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VM이 장애 시간이 99.99% 이상은 되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요건에 대한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서비스 레벨별로 모든 기능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장을 합니다. 그 보장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저의 SLA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 링크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팁이 되겠는데요. 쉽게 애저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azure-microsoft.com에 free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계정, 지금 약 22만원 정도 한 달간 쓸 수 있는 계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1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무료인 서비스들, 뭐 가령 리눅스 VM의 B 타입에 해당하는 VM은 750시간까지 무료가 되겠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DB에까지 이르기까지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체험을 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애저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혹시 궁금하셨었던 점이나 아니면 앞서 진행했었던 ISV 솔루션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고요. 저희 Q&A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iconkorea@microsoft.com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든 궁금한 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루션과 ISV 업체 솔루션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